기저질환이 없다고 하시면은 전형적인 노인성 하지 부종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종이라는 것은 뭔가 수분이 정체되거나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건데요. 인체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 이제 3분의 2 정도가 세포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외에 3분의 1 정도 중에서 25%는 혈관 안에 혈액으로 존재하고 나머지 75%는 세포 사이에 간질액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간질액 사이에 수분이 정체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은 이제 부종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그중에 이제 하지 부종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보면은 함몰 부종이라 그래서 누르면은 푹 파여가지고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까 시청자 여러분 그 소견처럼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서 중력을 이겨주시면 좀 낫고 앉아서 많이 활동하시거나 좀 걸으시면 다리가 팅팅 붓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하지 부종의 원인은 일단은 정맥의 순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동맥하고 정맥이 있죠. 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펌프질을 딱 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줍니다. 하지만은 정맥은 순환을 시켜주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발 같은 경우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정맥 같은 경우는 이 하지에서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동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을 이용합니다. 근육을 이용해서 펌핑을 해주면은 또 정맥 안에 판막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판막이 일종의 수문장 역할을 해서 정맥을 눌러주면은 우리 혈액이 이제 중력을 이겨서 올라가고 그때 이제 판막을 통해서 막아주고 또 근육을 통해서 눌러주면은 또 올라가고 판막을 통해서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맥이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맥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맥 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다리가 좀 붓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부종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 담음과 어혈로 이 부종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과 수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말합니다. 이 노폐물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심장이나 신장 기능의 악화, 아니면 내분비 질환 등에 의해서 생기실 수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과식이나 과음을 했을 때 아니면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몸이 붓는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또 어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어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다쳤을 때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말초 혈관의 순환 부전을 인해서 정맥에 혈액들이 오래 정체돼 있으면 이것이 어혈로 변하는 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나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겪게 되시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근육이 우리 몸에서 이제 정맥 혈들을 이제 몸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근육에 대한 그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담음과 어혈을 좀 치료할 수 있는 한방 치료 방법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뭐 저처럼 여성분들은 붓기와의 전쟁 늘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높은 구두를 신고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기도 하고요. 뭐 밤에 조금만 늦게 뭘 먹어도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달덩이처럼 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붓는 거 원장님 크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립 자세에서 이제 다리가 부으시는 것 이런 것들은 당장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가 오래 부어 계시다 보면은 그 하지정맥류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혈전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밤늦게 드시고 나서 야식을 드시고 나서 이제 그 얼굴이 붓고 하시는 거는 이제 체내에서 염분 대사가 나트륨이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종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가시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으시겠죠. 네. 부종의 발생 빈도가 조금 잦거나 아니면 좀 오래 지속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 부종이 있다면 또 확대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쵸. 미리 알고 예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최유지 원장님 어떤 질환들로 좀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반적인 부종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부종이 있어요. 그런 부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잘 들으시고 나서 꼭 좀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맥이 이제 다리 쪽에 피부 밑에 표제 정맥이 있고요. 근육 속에 심부 정맥이 있습니다. 표제 정맥은 잘 보이죠? 피부에서도 잘 보이는 게 표제 정맥이고요. 심부 정맥은 근육 속에 있는데 이 근육 속에 있는 정맥의 순환이 갑자기 혈전이라든가 피떡을 말합니다. 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탁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막힘이 오래되고 정체가 되다 보면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다리가 그럴 수도 있고 양쪽 다리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뭔가 아프고 그다음에 퉁퉁 붓고 그다음에 뭔가 열감이 느껴지고 발적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보통의 평상시 부종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빨리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위중한 질환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림프 부종이라는 건데요. 특이적으로 이제 한쪽으로만 퉁퉁 붓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부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꾹 눌러봤을 때 꾹 눌러가지고 그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 림프 부종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눌러도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통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리보다는 한쪽 다리가 부으니까 뭐 양쪽 다리 붓는 것보다는 괜찮은가 보다 아니면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수술하신 분들이 우리 몸에 림프관이 폐색이 돼가지고 한쪽 다리가 붓는 경우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뭐 수술도 안 했고 이랬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만 퉁퉁 붓는다. 이러면 그때는 림프 부종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우리 몸에 어떤 림프 순환이 안 돼서 림프절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이제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감염이라든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는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소 하지 부종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원장님, 그런데 반대로 몸이 네네. 붓는다 해서 모두 부종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이렇게 부종을 네. 발생시키는 다양한 질환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예, 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내가 뭐 어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심장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심장이 하는 역할은 펌프질을 해요.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의 동맥순환을 도와주는데 이런 심장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어르신분들은 저절로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다 보면은 혈관 안에 혈액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펌프질을 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져서 자꾸 혈액이 몰려오는데 펌프질은 약해지니까 자꾸 혈관 안에 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수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혈관 밖으로 조직액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누웠을 때 갑자기 좀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침이 나온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 있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은 혹시나 심장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몸의 콩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당뇨 오래되신 분들이 다리 붓는 경우 많이 있죠. 이제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행되다 보면 신부전이 옵니다. 신장 부전이 와서 신장 기능이 이상이 오면은 신장에서 단백질을 걸러주질 못해서 단백뇨가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몸 안에 단백질이 빠지면서 어떤 이제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제 신장 기능 이상으로 나트륨 정체 때문에 부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이 좀 마르다, 많이 피로하다. 그 다음에 소변을 봤을 때 뭔가 거품이 많이 나오는 어떤 단백뇨 양상이 나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쪽으로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간이 안 좋을 때도 붓습니다. 특히나 이제 간 경변일 때는 간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돼서 간 경변이 오다 보면은 간에서 이제 문맥을 통해서 혈액을 받는데 간에서 그걸 충분히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복수가 차게 됩니다. 복수가 차게 되고 부종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제 간에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알부민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저알부민 혈증이 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삼투압 영향으로 부종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이 안 좋을 때도 부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으로 부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필요하다든가 추위를 좀 잘 탄다든가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 해보시면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약을 많이 드시죠. 특히나 이제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는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맞으시면은 쿠싱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부종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좀 되돌릴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문 페이스라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붓는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종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혈압약 중에서 뭐 칼슘 채널 블로커 이런 혈압약들도 일정 부분 이제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약들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월경 전에 뭐 부종이 생긴다거나 특발성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심장부터 신장, 간 등 다른 장기 문제로 인해서 또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또 치료 방향을 저희가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호 원장님, 그렇다면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방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침치료, 투나치료, 그다음에 한약치료를 통해서 부종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복부라든지 다리, 그 부종을 완화해드리는 혈자리들을 위주로 침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부종이라는 것이 몸에 양기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아랫배나 다리 쪽으로 뜸을 떠드리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종이 아주 심한 부위에 있어서는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완화되시도록 이제 사혈을 해서 조금 부종을 빼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나 아니면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골반 쪽에 우열이 있을 때 이제 좀 부종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리나 골반 쪽을 풀어줄 수 있는 이제 추나 치료, 이제 손으로 마사지를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골반을 교정해드린다든가 하는 치료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한약 처방으로는 이제 부종을 완화해드리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뭐 개지라든지 방기, 환기, 뭐 복령 이런 약재들이 있는데 이런 약재에다가 이제 부종을 유발하는 본인의 어떤 몸의 체질이나 상태를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약들. 예를 들어 이제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신장에 도움되는 약, 아니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쪽에 도움되는 약을 같이 해서 복용하시게 되시면은 이데 부종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네, 부종과 관련된 다양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정확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네. 그에 알맞는 처방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우재 원장님, 또 이 밖에 지압을 하면 좋은 혈자리라든지 운동이 있을까요? 아, 예, 있습니다. 일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리 많이 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뭐 저기 구두 많이 신으면 붓고 많이 걸으면 붓고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도 많이 붓는데 이제 부종에 좋은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치료 혈자리들로도 많이 쓰이는 혈자리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이제 이 혈자리 세 개를 갖다가 부종 삼형제 혈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다리를 쭉 뻗으셔가지고 이렇게 사자로 만드셨을 때 이 내측에 우리 경골이라고 하죠. 종아리 내측에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뼈에 만나는 곳이 음릉천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혈자리 세 개는 다 족태음 비경의 혈자리들인데요. 이 족태음 비경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수습을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족태음 비경의 합혈인 음릉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이렇게 꾹 10초 정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음릉천이라는 혈자리에서 3촌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은 3촌은 이게 3촌입니다. 요 이제 자기 손으로 요 길이만큼이 3촌이니까 그 음릉천이라는 혈자리에서 3촌을 아래로 내려오면은 지기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족태음 비경의 극혈인데요. 여기는 이제 수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눌러보면 굉장히 아파하세요. 그래서 일종의 진단혈로도 쓰이는데 그 부분을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복숭아뼈 안쪽 족내과랑 그 다음에 음릉천이랑 중간 부분에서 한 1, 2cm 아래에 이제 누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는 계곡이라는 뜻인데 이 누곡이라는 혈자리는 족태음 비경의 락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혈자리당 10초씩 이렇게 3번 이렇게 3군데 눌러주시는 거 하시면은 신기하게 부종이 빠지는 경험을 꼭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종에 있어서는 하지 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 순환이 잘 돼야지 부종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리를 올리는 거죠. 다리를 올리면은 중력에 의해서 좀 부종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평소에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정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운동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같이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쭉 당기셨다가 쭉 내밀었다가 쭉 당기셨다가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하시고 이게 이제 하지 순환에 도움이 되면서 하지 근력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요렇게 치시는 거 흔히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요거 하시면은 한 10번에서 20번 하고 마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한 번 하실 때 100번 정도 하셔야 됩니다. 100번 정도 하시면은 발바닥도 좀 따뜻해지는 느낌도 있고 하지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시면서 너무 좀 짜게 드시는 거 좀 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부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평소에 혈자리 지압법과 함께 운동 방법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 질문 빼놓을 수 없겠죠. 부종, 붓기가 좀 오래되면 내가 살이 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또 이 부분 고민이 되는데 이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종이라는 것은 이미 체수분으로서 본인 체중에 이미 반영이 돼 계신 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종은 이미 살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되실 거고요. 부종 같은 경우에 국소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시면은 나중에는 그 부분에 섬유부종형 셀룰라이트가 생깁니다. 이거 흔히 말씀하시는 이제 물살이 생기시는 거죠. 이 물살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셀룰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잘 안 빠지는 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가 되어서 체형 변화를 일으키게 되시면은 이 부종도 빼기가 나중에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편이 몸매를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